부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전의 이해. 1. 경전의 의미. 경전이란 부처의 설법을 담은 불교경을 가리키는 말로 법화경, 화엄경 등과 같이 경경자가 붙은 경장에 들어있는 모든 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 경장의 경전뿐 아니라 율장에 속하는 율서와 논장에 속하는 논서, 그 외의 후대 불교도의 저술, 불교의 역사, 정기서, 기타 불교에 관계 있는 일체의 저술 즉 불교 사상이 담긴 책들 모두를 경전이라 부릅니다. 1. 3장. 경경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불교 이전의 바라문교와 자이나교, 그 이후에 일어난 인도의 모든 철학파에서 수트라라는 말을 사용한다. 원래 수트라는 실, 끈이라는 뜻이다. 원래 수트라는 한 가닥의 실로 온갖 아름다운 꽃을 엮어서 화환을 만들어 머리를 장식했던 것이다. 이것에 착안하여 꽃에 비유할 수 있는 중요하고 훌륭한 짧은 문구를 어느 정도 나란히 모아서 엮은 것을 수트라라고 했다. 따라서 수트라의 본래 의미는 산문으로 된 짤막한 금원이나 격언을 모은 것이며 거기에는 운문으로 이루어진 시구나 개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에 바라문교에서 사용했던 수트라의 형식이다. 이러한 바라문교의 수트라 양식이 불교에도 채용되어 산문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경경만을 가리켰다. 그러나 점차 의미가 확대되어 붓다의 설법을 모두 경경이라고 하였다. 불교에서는 경전을 3장, 치아아이피타카이라고 칭한다. 이는 불교 경전의 전부를 개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범어의 피타카라는 말은 군군 분류 또는 포함의 뜻으로 장장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불교도들이 그 경전을 편찬하여 이것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3장, 즉 치아아이피타카라고 한 것이다. 3장은 경장, 수트라 피타카, 율장, 비나야 피타카, 논장, 아비다름 아피타카를 말한다. 경장은 붓다의 설법을 모은 것을 말하고 율장은 교단 생활의 규칙과 계율을 말하고 논장은 경전을 연구하면서 조직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경장과 율장은 주로 붓다가 직접 설한 것을 모은 것에 비해 논장은 붓다가 열반에 든 후 붓다의 교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불교 교단이 부파로 나누어지면서 성립해서 경장이나 율장보다 그 성립 시기가 늦다. 이 3장 가운데 경장의 경전을 일반적으로 경 또는 경전이라고 한다. 이 대장경, 불교의 경전이나 논서를 집합한 총서를 대장경이라고 하며 또는 일체경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총서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총서는 팔리어 3장이다. 이것은 초기 불교의 성전인데 붓다가 설한 가르침인 경장과 계율과 교단의 규칙인 율장과 제자들이 교법을 연구한 논장을 포함하고 있다. 팔리어 3장은 대승경전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총서가 티베트 대장경인데 이는 티베트어로 번역된 일체경이라는 말이다. 7세기 경부터 번역이 시작되어 9세기에는 대부분에 완성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 번역되어 티베트 대장경이 성립되었다. 불교가 인도에서는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후기 인도 불교의 경로는 티베트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다. 티베트 대장경은 13세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복판에 의해 출판되었다. 대장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역대장경을 연상한다. 이것은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이나 논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불교학자들의 저작도 포함하여 편집한 것으로 대승과 소승의 경경, 논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분량이 가장 많다.
한역대장경은 번역이 시작된 2세기부터 천년에 걸쳐 진행된 번역이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팔리 삼장, 팔리어로 씌어진 불교 성전의 총칭이다. 삼장, 일안경경, 율율, 논논의 셋을 잘 간직하여 담고 있는 광줄이라는 의미이다. 붓다가 인멸한 지 100년 내지 200년이 지나자 불교 교단은 여러 부파로 분열한다. 각 부파는 옛 전승을 내세워 그들 부파만의 삼장을 갖게 된다. 성전의 용어도 일치하지 않아 팔리어, 각종 속어,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전해져 왔다. 팔리어는 원래 서인도의 언어였던 것이 붓다의 인멸 후 초기 교단이 서인도로 확대됨에 따라 성전의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왕 시대의 마인다의 불교가 현재의 스리랑카로 전해졌다. 이때 스리랑카는 팔리어를 불교용어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이 전통은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에 확산되어 남방 불교권이 형성되었다. 팔리 삼장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율장은 경분별부, 건도부, 부수부로 되어 있다. 경분별부는 계율의 본문을 분별하여 해설한 것으로 대분별과 비군이 분별로 나뉜다. 건도부는 교단의 제도와 규정에 대한 것으로 대품과 소품으로 나뉜다. 경장은 장부, 중부, 상응부, 증지부, 소부로 나뉜다. 장부는 붓다와 제자들의 언행을 모은 긴 경전이며 중부는 중간 정도로 긴 경전이며 상응부는 짧은 경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모은 것이며 증지부는 짧은 경은 교법의 수에 따라 1법에서 11법으로 모은 것이며 소부는 앞에 사무에서 빠진 것을 모은 것이다. 논장에는 법집론, 분별론, 개설론, 인시설론, 논사론, 쌍대론, 발치론이 있다. 이외에 교리 강요서, 성전 주석서, 사서 등이 있는데 이들을 일괄하여 장회라고 통칭한다. 부파 불교의 교단 내에서 삼장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팔리어 삼장뿐이다. 팔리 삼장은 19세기 유럽 학자들의 연구와 출판에 의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리스 데이비즈, RHYS 데이비즈가 영국 런던에서 팔리 성전협회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를 설립한 이래 팔리 삼장의 원전 및 영역본은 유명 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조직적이고 세계적으로 출판되었다. 현재 삼장은 출판이 완료되었고 장회의 문헌도 다수 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장회의 문헌까지 약간 포함하여 남전 대장경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티베트 대장경, 티베트어로 번역된 경전의 집성을 서장 대장경 또는 티베트 대장경이라고 한다. 내용은 크게 칸규르와 탱규르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의 것이 불설부, 뒤의 것이 논소부이다. 율장에 해당되는 전적은 불설로서 칸규르에 들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주석은 탱규르에 소속되어 있다. 각 부의 세부적인 배열 순서는 판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칸규르를 율, 바냐, 화엄, 보적, 재경, 비밀의 육부로 분류하고 때에 따라서는 재경으로부터 열반부를 독립시킨다. 탱규르는 찬성, 비밀, 바냐, 중간, 경서, 유식, 구사, 율, 불전, 소안, 인명, 성명, 의명, 공교명, 작다한, 제부로 분류한다. 7세기 초의 고유의 문자를 제정했던 티베트에서는 779년부터 역경 사업을 착수하였는데 824년에는 티베트 불전 목록으로 현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댕카르마 목록이 작성되었다. 여기서는 당시까지 번역되었거나 번역 중인 대승과 소승 및 형교와 밀교의 모든 경전과 논서의 제목을 24만 734부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티베트에서는 843년에 시작된 왕조의 분열에 의해 역경이 중단되었으나 11세기 이후 밀교 관계의 경전과 논서들이 번역되면서 적어도 4차례의 대장경의 간행이 있었다. 13세기경에는
처음으로 대장경이 목판에 의해 인쇄되었다. 이것을 나르탕 고판이라고 한다. 이후 나르탕판은 1410년과 1602년에도 다시 새겨졌으나 1730년에는 달라이 라마 7세의 명에 의해 대규모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나르탕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정본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리탕판 및 그 밖의 판본을 근거로 하여 델게판이 개판되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 이래로 티베트와의 교섭이 있었는데 8에서 9세기에는 상당수의 한역 경전들이 티베트로 전해져 번역되었다. 한역대장경,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 경전의 총칭으로서 넓은 뜻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인들의 저술도 포함한다. 처음에 불교의 경전은 경경, 율, 론의 3장으로 분류되었으나 나중에 대승경전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3장이라는 분류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에서 경전이 번역됨에 따라 중국인의 저서도 경전 속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대장경이라는 새로운 말이 조성되었다. 즉 전체의 불교 경전을 대장경 혹은 일체경이라는 총칭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최초로 경전을 번역한 사람은 안식국의 안세고인데 그는 주로 소승 경전을 번역했다. 이어서 월지국의 지루가참이 주로 대승 경전을 번역했다. 그 후 점차 번역 사업이 성행하면서 번역 경전들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해 목록을 작성하였다. 최초의 유명한 목록은 전진의 도안이 작성한 종미 중경목록 한 권인데 소실되었다. 여기서는 전체 경전을 팔록록으로 분류하여 639부 886권을 수록하였다고 한다. 그 후 많은 경록이 작성되었는데 유명한 것은 승우의 출 3장기집, 법경록, 비장방의 역대 삼복이, 도선의 대당내전록, 지승의 개원석교록 등이다. 이처럼 많은 경록들이 발간되면서 점차 불교 경전의 분류도 일정하게 되었는데 특히 개원석교록의 입장록이라는 분류가 후세에 모범이 되었다. 개원석교록에서는 일체경 1076부 5048권을 대승경, 대승률, 소승경, 소승률, 소승론, 현성집의 7부로 나누고 현성집의 108부 541권 중에 인도 논사들의 전기류나 중국인의 저작을 포함시키고 있다. 처음에 대장경은 대개 필사에 의해 전래되었으나 송나라 시대 이후 목판 인쇄에 의해 간행되었다. 송판의 제1의 간행본인 촉판 대장경은 5천여 권을 담았는데 그 후 수차례 송대에 간행되었다. 아울러 계단판, 고려대장경 같은 대장경이 중국 밖에서 간행되었다. 이어서 원나라 시대에 원판이 있고 명대에서도 두 차례 간행되었다.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여러 차례의 교감을 거친 것이다. 고려대장경은 고려에서 간행된 것으로 초조 대장경, 속장경, 제조 대장경이 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1010-1031때에 간행되었고 속장경은 대각국사의 천이 간행하였고 제조대장경은 고종 1214-1259때에 간행한 것으로 현재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이다. 고려대장경은 현재 학계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활자본 대정신수대장경의 저번이 되었다. 대정신수대장경은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활자화된 것으로 고려대장경을 저번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분류로서 경전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원원, 명명의 대장경을 대교하고 정창원에서 소장된 7세기의 천평사경 및 6에서 8세기의 당당사경과 대교하였으며 도낭 4번으로부터 많은 경전을 선택하고 중국과 일본의 불전을 다수 중보하여 현재 활자판으로 간행된 대장경으로는 가장 우수하다. 모두 100권인데 인도와 중국의 찬술부가 55권 1-55, 일본 찬술부가 29권 56-84,
도낭사본 한 건 85, 도상부 12건, 목록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55건은 대개 지금까지 전해져 본 대장경의 내용에 상당한다. 여기에는 2265부 9041부가 실려있다. 제85건인 도낭본은 고일부와 의사부로 나뉜다. 다음에 도상부 12건은 불교 미술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수록한 것이다. 목록 3권은 각종 대장경의 목록을 시작으로 하여 온갖 종류의 목록을 망라한 것인데, 이를 통해 대장경의 내용과 유명 사원들이 소장한 일체경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다. 3. 위경. 불교에서 경전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부처님이 직접 설파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문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의 행적을 다루는 문헌으로서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이나 다름없는 권위를 인정받는 문헌도 한문으로 번역된 경우일 경우에는 경이라 불러왔습니다. 위경이란 말 그대로 부처님이 설한 것처럼 위조된 경전을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반드시 그러한 원칙에 의해 위경과 진경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경전을 편찬하는 풍습이 성행함으로써 부처님이 설한 순수한 교리와 혼동되는 예가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대승경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대승경전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따라서 위경이란 중국 등지에서 새로 제작된 경문만을 이루고 인도나 티벳에서 전래된 것들은 모두 진경이라 간주되어 삼장 속에 편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티벳에서도 명백한 위경들이 상당히 제작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진경과 위경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산스크리트 원본 등으로부터 번역된 경전을 진경 또는 정경이라 칭하고, 그로부터 번역된 경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들을 위경 또는 의경이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경이라는 호칭도 사용되는데, 중국에서 편찬된 경전 목록, 즉 경록에 의하여 의경과 위경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역된 경전이라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전을 의경이라 하고, 위조된 것임이 확실한 경전을 위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경과 위경을 가리는 기준은 원전이 불교의 본산지인 인도에서 제작되었느냐의 여부와 그 원전의 언어가 산스크리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빨리의 경우엔 그로부터 한역된 예가 매우 드물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상당한 양의 위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여러 종의 경록들이 편찬되었습니다. 남북조 시대엔 46부 56건, 수나라 시대엔 209부 490건, 당나라 초기엔 406부 1074건의 위경들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개원석교록이라는 유명한 경록이 대장경에 편입된 것으로 수록하고 있는 문헌의 수가 1076부 5048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위경들이 유행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 불교의 완성기라고 하는 수수화당당의 시대는 위경의 전성시대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위경들은 난해한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 소질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불교를 근거로 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대장경에서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이들 위경들이 진경과 마찬가지로 신봉되어 남몰래 서사되고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행했던 위경들도 송나라 시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 편린이나 이름만이 남아있다가 근래에 도낭에서 발견된 문헌들을 통해 적지 않은 위경들의 면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국의 법을 밝힌 것으로 유명한 인왕반야경은 잘 알려진 위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포살의 계위를 논하였던 법망경 초기 경전 중에 법망경과는 다르다는 남북조 시대에 있어서 통치자의 비폭과 승려의 비행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들과 연관 있는 유명한 경전으로서 보살영락번옥경도 위경이라 간주됩니다. 위경이라 하여 무조건 배척하는 선입과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위경인 줄 모르고 불교의 진면목인
양신봉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위경이 큰 영향을 끼친 예로서는 중국에 삼계교가 있다. 말법시대의 중생구제를 위한 강력한 실천을 내세웠던 삼계교는 상법결의경이라는 위경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경전은 6세기 후반에 불교를 둘러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서 불교계의 타락과 헛된 신행을 지적하며 반성과 개혁을 강조하였습니다. 위경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비불교적 요소의 삽입입니다. 이 경우 도교의 영향을 받은 위경이 많습니다. 점찰 선하곡 보경이라는 위경에서 설명하는 점찰법이란 나무 바퀴를 가지고 과거 세상의 선하곡과 현세의 고락길흉 등을 점치고 흉사가 나타나면 지장보살을 예참하여 죄를 멸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본래 입장이 아닐 뿐 더러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신행이 혹시 과거에 유행했던 위경에 의한 그릇된 것이 아닌지를 항상 점검해 보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전의 이해 1. 경전의 의미. 경전이란 부처의 설법을 담은 불교경을 가리키는 말로 법화경, 화엄경 등과 같이 경자가 붙은 경장에 들어있는 모든 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 경장의 경전뿐 아니라 율장에 속하는 율서와 논장에 속하는 논서, 그 외의 후대 불교도의 저술, 불교의 역사, 정기서, 기타 불교에 관계 있는 일체의 저술 즉 불교 사상이 담긴 책들 모두를 경전이라 부릅니다. 1. 3장. 경경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불교 이전의 바라문교와 자이나교, 그 이후에 일어난 인도의 모든 철학파에서 수트라라는 말을 사용한다. 원래 수트라는 실, 끈이라는 뜻이다. 원래 수트라는 한 가닥의 실로 온갖 아름다운 꽃을 엮어서 화환을 만들어 머리를 장식했던 것이다. 이것에 착안하여 꽃에 비유할 수 있는 중요하고 훌륭한 짧은 문구를 어느 정도 나란히 모아서 엮은 것을 수트라라고 했다. 따라서 수트라의 본래 의미는 산문으로 된 짤막한 금원이나 격언을 모은 것이며, 거기에는 웅문으로 이루어진 시구나 개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에 바라문교에서 사용했던 수트라의 형식이다. 이러한 바라문교의 수트라 양식이 불교에도 채용되어 산문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경경만을 가리켰다. 그러나 점차 의미가 확대되어 붓다의 설법을 모두 경경이라고 하였다. 불교에서는 경전을 3장, 치아아이피타카이라고 칭한다. 이는 불교 경전의 전부를 개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범어의 피타카라는 말은 군군 분류 또는 포함의 뜻으로 장장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불교도들이 그 경전을 편찬하여 이것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3장, 즉 치아아이피타카라고 한 것이다. 3장은 경장, 수트라 피타카, 율장, 비나야 피타카, 논장, 아비다름 아피타카를 말한다. 경장은 붓다의 설법을 모은 것을 말하고, 율장은 교단 생활의 규칙과 계율을 말하고, 논장은 경전을 연구하면서 조직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경장과 율장은 주로 붓다가 직접 설한 것을 모은 것에 비해, 논장은 붓다가 열반에 든 후 붓다의 교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불교 교단이 부파로 나누어지면서 성립해서 경장이나 율장보다 그 성립 시기가 늦다. 이 3장 가운데 경장의 경전을 일반적으로 경 또는 경전이라고 한다. 이 대장경, 불교의 경전이나 논서를 집합한 총서를 대장경이라고 하며, 또는 일체경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총서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총서는 팔리어 3장이다.
이것은 초기 불교의 성전인데 붓다가 설한 가르침인 경장과 계율과 교단의 규칙인 율장과 제자들이 교법을 연구한 논장을 포함하고 있다. 팔리어 3장은 대승경전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총서가 티베트 대장경인데 이는 티베트어로 번역된 일체경이라는 말이다. 7세기 경부터 번역이 시작되어 9세기에는 대부분에 완성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 번역되어 티베트 대장경이 성립되었다. 불교가 인도에서는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후기 인도 불교의 경로는 티베트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다. 티베트 대장경은 13세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복판에 의해 출판되었다. 대장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역대장경을 연상한다. 이것은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이나 논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불교학자들의 저작도 포함하여 편집한 것으로 대승과 소승의 경경, 율, 논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분량이 가장 많다. 한역대장경은 번역이 시작된 2세기부터 1000년에 걸쳐 진행된 번역이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팔리 3장, 팔리어로 씌어진 불교 성전의 총칭이다. 3장이란 경경, 율, 논의 셋을 잘 간직하여 담고 있는 광줄이라는 의미이다. 붓다가 인멸한 지 100년 내지 200년이 지나자 불교 교단은 여러 부파로 분열한다. 각 부파는 옛 전승을 내세워 그들 부파만의 3장을 갖게 된다. 성전의 용어도 일치하지 않아 팔리어, 각종 속어,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전해져 왔다. 팔리어는 원래 서인도의 언어였던 것이 붓다의 인멸 후 초기 교단이 서인도로 확대됨에 따라 성전의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왕 시대의 마인다에 의해 불교가 현재의 스리랑카로 전해졌다. 이때 스리랑카는 팔리어를 불교용어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이 전통은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에 확산되어 남방 불교권이 형성되었다. 팔리 3장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율장은 경분별부, 건도부, 부수부로 되어 있다. 경분별부는 계율의 본문을 분별하여 해설한 것으로 대분별과 비군이 분별로 나뉜다. 건도부는 교단의 제도와 규정에 대한 것으로 대품과 소품으로 나뉜다. 경장은 장부, 중부, 상응부, 증지부, 소부로 나뉜다. 장부는 붓다와 제자들의 언행을 모은 긴 경전이며 중부는 중간 정도로 긴 경전이며 상응부는 짧은 경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모은 것이며 증지부는 짧은 경은 교법의 수에 따라 1법에서 11법으로 모은 것이며 소부는 앞에 사무에서 빠진 것을 모은 것이다. 논장에는 법집론, 분별론, 개설론, 인시설론, 논사론, 쌍대론, 발치론이 있다. 이외에 교리 강요서, 성전 주석서, 사서 등이 있는데 이들을 일괄하여 장회라고 통칭한다. 부파 불교의 교단 내에서 3장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팔리어 3장뿐이다. 팔리 3장은 19세기 유럽 학자들의 연구와 출판에 의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리스 데이비즈, RHYS 데이비즈가 영국 런던에서 팔리 성전협회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를 설립한 이래 팔리 3장의 원전 및 영역본은 유명 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조직적이고 세계적으로 출판되었다. 현재 3장은 출판이 완료되었고 장회의 문헌도 다수 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장회의 문헌까지 약간 포함하여 남전 대장경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티베트 대장경, 티베트어로 번역된 경전의 집성을 서장 대장경 또는 티베트 대장경이라고 한다. 내용은 크게 칸규르와 탱규르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의 것이 불설부, 뒤의 것이 논소부이다. 율장에 해당되는 전적은 불설로서 칸규르에 들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주석은 탱규르에 소속되어 있다. 각 부의 세부적인 배열 순서는 판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칸규르를 율, 바냐, 화음,
보적보적, 재경, 비밀의 육부로 분류하고 때에 따라서는 재경으로부터 열반부를 독립시킨다. 탱규로는 찬성, 비밀, 반야, 중간, 경서, 유식, 구사, 율, 불전, 소안, 인명, 성명, 의명, 공교명, 잡다한, 제부로 분류한다. 7세기 초의 고유의 문자를 제정했던 티베트에서는 779년부터 역경 사업을 착수하였는데 824년에는 티베트 불전 목록으로 현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댕카르마 목록이 작성되었다. 여기서는 당시까지 번역되었거나 번역 중인 대승과 소승 및 형교와 밀교의 모든 경전과 논서의 제목을 24만 734부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티베트에서는 843년에 시작된 왕조의 분열에 의해 역경이 중단되었으나 11세기 이후 밀교 관계의 경전과 논서들이 번역되면서 적어도 4차례의 대장경의 간행이 있었다. 13세기경에는 처음으로 대장경이 목판에 의해 인쇄되었다. 이것을 나르탕 고판이라고 한다. 이후 나르탕판은 1410년과 1602년에도 다시 새겨졌으나 1730년에는 달라이 라마 7세의 명에 의해 대규모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나르탕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정본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리탕판 및 그 밖의 판본을 근거로 하여 델게판이 개판되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 이래로 티베트와의 교섭이 있었는데 8에서 9세기에는 상당수의 한역 경전들이 티베트로 전해져 번역되었다. 한역대장경,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 경전의 총칭으로서 넓은 뜻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인들의 저술도 포함한다. 처음에 불교의 경전은 경경, 론의 3장으로 분류되었으나 나중에 대승경전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3장이라는 분류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에서 경전이 번역됨에 따라 중국인의 저서도 경전 속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대장경이라는 새로운 말이 조성되었다. 즉 전체의 불교 경전을 대장경 혹은 일체경이라는 총칭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최초로 경전을 번역한 사람은 안식국의 안세고인데 그는 주로 소승 경전을 번역했다. 이어서 월지국의 지루가참이 주로 대승 경전을 번역했다. 그 후 점차 번역 사업이 성행하면서 번역 경전들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해 목록을 작성하였다. 최초의 유명한 목록은 전진의 도안이 작성한 종미중경목록 한 권인데 소실되었다. 여기서는 전체 경전을 팔록록으로 분류하여 639부 886권을 수록하였다고 한다. 그 후 많은 경록이 작성되었는데 유명한 것은 승우의 출삼장기집, 법경록, 비장방의 역대 삼복이, 도선의 대당내전록, 지승의 개원석교록 등이다. 이처럼 많은 경록들이 발간되면서 점차 불교 경전의 분류도 일정하게 되었는데 특히 개원석교록의 입장록이라는 분류가 후세에 모범이 되었다. 개원석교록에서는 일체경 1076부 5048권을 대승경, 대승률, 소승경, 소승론, 현성집의 7부로 나누고 현성집의 108부 541권 중에 인도 논사들의 전기류나 중국인의 저작을 포함시키고 있다. 처음에 대장경은 대개 필사에 의해 전래되었으나 송나라 시대 이후 목판 인쇄에 의해 간행되었다. 송판의 제1의 간행본인 촉판 대장경은 5천여 권을 담았는데 그 후 수차례 송대에 간행되었다. 아울러 계단판, 고려대장경 같은 대장경이 중국 밖에서 간행되었다. 이어서 원나라 시대에 원판이 있고 명대에서도 2차례 간행되었다.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여러 차례의 교감을 거친 것이다. 고려대장경은 고려에서 간행된 것으로 초조 대장경, 속장경, 제조 대장경이 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1010-1031대에 간행되었고, 속장경은 대각국사의천이 간행하였고, 제조대장경은 고종 1214-1259대에 간행한 것으로 현재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이다. 고려대장경은 현재 학계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활자본 대정신수대장경, 대정신수대장경의 저번이 되었다. 대정신수대장경은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활자화된 것으로 고려대장경을 저번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분류로서 경전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송송, 원원, 명명의 대장경을 대교하고 정창원에서 소장된 7세기의 천평사경 및 6에서 8세기의 수수, 당당사경과 대교하였으며 도낭사본으로부터 많은 경전을 선택하고 중국과 일본의 불전을 다수 중보하여 현재 활자판으로 간행된 대장경으로는 가장 우수하다. 모두 100권인데 인도와 중국의 찬술부가 55권 1-55, 일본 찬술부가 29권 56-84, 도낭사본 1권 85, 도상부 12권, 목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 55권은 대개 지금까지 전해져 본 대장경의 내용에 상당한다. 여기에는 2265부 9041부가 실려있다. 제85권인 도낭본은 고일부와 의사부로 나뉜다. 다음에 도상부 12권은 불교미술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수록한 것이다. 목록 3권은 각종 대장경의 목록을 시작으로 하여 온갖 종류의 목록을 망라한 것인데, 이를 통해 대장경의 내용과 유명 사원들이 소장한 일체경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다. 3. 위경. 불교에서 경전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부처님이 직접 설파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문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의 행적을 다루는 문헌으로서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이나 다름없는 권위를 인정받는 문헌도 한문으로 번역된 경우일 경우에는 경이라 불러왔습니다. 위경이란 말 그대로 부처님이 설한 것처럼 위조된 경전을 가리키는데, 실제로는 반드시 그러한 원칙에 의해 위경과 진경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경전을 편찬하는 풍습이 성행함으로써 부처님이 설한 순수한 교리와 혼동되는 예가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대승경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대승경전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따라서 위경이란 중국 등지에서 새로 제작된 경문만을 이루고 인도나 티벳에서 전래된 것들은 모두 진경이라 간주되어 삼장 속에 편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티벳에서도 명백한 위경들이 상당히 제작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진경과 위경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산스크리트 원본 등으로부터 번역된 경전을 진경 또는 정경이라 칭하고, 그로부터 번역된 경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들을 위경 또는 의경이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경이라는 호칭도 사용되는데, 중국에서 편찬된 경전 목록, 즉 경록에 의하여 의경과 위경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역된 경전이라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전을 의경이라 하고, 위조된 것임이 확실한 경전을 위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경과 위경을 가리는 기준은 원전이 불교의 본산지인 인도에서 제작되었느냐의 여부와 그 원전의 언어가 산스크리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빨려의 경우엔 그로부터 한역된 예가 매우 드물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상당한 양의 위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여러 종의 경록들이 편찬되었습니다. 남북조 시대엔 46부 56권, 수나라 시대엔 209부 490권, 당나라 초기엔 406부 1074권의 위경들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개원석교록이라는 유명한 경록이 대장경에 편입된 것으로 수록하고 있는 문헌의 수가 1076부 5048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위경들이 유행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 불교의 완성기라고 하는 수수화당당의 시대는 위경의 전성시대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위경들은 난해한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 소질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불교를 근거로 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대장경에서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이들 위경들이 진경과 마찬가지로 신봉되어 남몰래 서사되고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행했던 위경들도 송나라 시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 편린이나 이름만이 남아있다가 근래에 본항에서 발견된 문헌들을 통해 적지 않은 위경들의 면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국의 복을 밝힌 것으로 유명한 인왕반야경은 잘 알려진 위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포살의 계위를 논하였던 법망경 초기 경전 중에 법망경과는 다르다는 남북조 시대에 있어서 통치자의 비폭과 승려의 비행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들과 연관 있는 유명한 경전으로서 보살영락번옥경도 위경이라 간주됩니다. 위경이라 하여 무조건 배척하는 선입과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위경인 줄 모르고 불교의 진면목인 양신봉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위경이 큰 영향을 끼친 예로서는 중국의 상계교가 있다. 말법시대의 중생구제를 위한 강력한 실천을 내세웠던 상계교는 상법결의경이라는 위경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경전은 6세기 후반에 불교를 둘러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서 불교계의 타락과 헛된 신행을 지적하며 반성과 개혁을 강조하였습니다. 위경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비불교적 요소의 삽입입니다. 이 경우 보교의 영향을 받은 위경이 많습니다. 점찰선화곡 보경이라는 위경에서 설명하는 점찰법이란 나무 바퀴를 가지고 과거 세상의 선화곡과 현세의 고락길흉 등을 점치고 흉사가 나타나면 지장보살을 예참하여 죄를 멸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본래 입장이 아닐 뿐 더러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는 신행이 혹시 과거에 유행했던 위경에 의한 그릇된 것이 아닌지를 항상 점검해 보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